달러 패권의 몰락.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하면 미국도 끝나는 거죠. 조금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누구보다 빨리 얘기를 하는 성격이라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왜 망해 개소리 하지 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만, 미국의 몰락은 시작됐어요.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알려면 미국의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화폐, 지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미국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의 시작, 지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폐가 처음 시작된 게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금 세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고리대금업, 금을 세공하는 일도 했었죠. 금을 돈처럼 사용하던 영국에서 무겁고 집에 놔두면 돈 안에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금 세공업자들한테 금을 맡겨요.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요. 파운드라고 써있죠. 파운드라는 게 원래 무게의 도량형 아닙니까?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죠. 유로가 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파운드라는 돈을 썼죠. 무게 단위인데 한국으로 치자면 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5근, 10근, 2근, 이게 금 보관증이었어요. 금을 무겁고 집에 놔두면 위험하니까 금 세공업자들은 가게 안에 금고도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금을 보관해 놓고 금 보관증을 받게 돼요. 내가 금 5파운드를 보관해 놨어. 필요할 때 요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은 금을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죠. 미국에서도 금 보관증, 스미스 노트라고 하는데 금 세공업자들을 골드 스미스라고 하죠. 요게 지폐의 시작이에요. 지폐. 금 보관증이 지폐의 시작이다. 금이 무거우니까 보관해 두고 있다가 금 보관증을 가지고 상거래, 금으로 사고 이런 게 무겁고 번거롭고 이러니까 금 보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대신에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야, 이거 5파운드 금 세공업자한테 갖다 주면은 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받아봐. 오케이. 금 세공업자도 본인 확인 안 되더라도 원본만 가지고 오면은 금을 내줄게. 이러면서 화폐, 지폐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많이 확산이 된 거죠. 확산이 되면서 영국에서 요거를 돈으로 하자. 우리의 화폐로 쓰자. 이러면서 기축통화로, 그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쓰자. 그래서 지폐가 시작이 된 거였어요. 영국이 최초의 기축통화 국가가 됩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유럽에서 전쟁을 존나게 하는데 본인 월급도 줘야 되고 군복도 사야 되고 전투모, 총알 확충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파운드화로 무진장 뽑아낸 거예요. 너무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기축통화의 위치가 상실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금 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하면서 금 보관증을 나눠줬어요. 근데 보하니까 금을 맡겼는데 보관증 받아가놓고 바로 찾으러 오진 않아요. 아주 소수 정도만 찾으러 와서 금 달라고 이러는데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짬밥을 굴린 거죠. 10%의 금만 유지해놓고 나머지 보관증을 많이 뽑아내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사채놀이도 하고 이러면 돈 더 벌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은행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의 대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금을 맡겼는데 10% 정도 현금만 보관해두고 지급 준비율 10%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놀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이러면서 현대적인 형태의 은행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은행의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 1차 대전 때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뽑아냈어요. 파운드화를.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잃게 되고 거기에다가 세계의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 미국의 한 장면인데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직업을 못 구하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주식시장도 파탄이 나고 2차 대전 미국은 무기랑 군인들만 파견을 해가지고 흥정국이 돼서 막대한 자금을 모으게 돼요. 미국이 그때 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부 금광 시대 있죠. 골드 러시.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에서 금광이 무진장하게 발견이 되고 금을 무진장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의 70% 정도를 보유할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떼돈을 벌고 군수물자까지 팔면서 비행기, 전차, 트럭, 도총, 포 이러면서 돈을 긁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는데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무진장 큰 돈을 벌게 돼요.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영국이 전쟁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뽑아서 영국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화염 속에서 완전 폐허가 됐어요. 미국은 멀쩡한데 돈도 많이 벌어. 금도 금곽에서 많이 나와. 국토는 전혀 피해본 거 없어. 그러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큰 맘을 먹는 거죠. 지금까지는 영국 형님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이제 내가 강대국으로서 가서 할 거야. 1944년 7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죠. 1년 전쯤. 44개의 국가 대표들이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모이게 돼요. 여기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를 쓰자! 이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 44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결정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금도 많고 금본위제라고 하죠. 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다 정해버린 거예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최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시작이죠. 금 1온스를 35달러, 미국 US 달러로 35달러로 하자. 요게 기준점이야. 미국이 정했어요. 또 영국 1달러가 2.8 파운드다. 독일 1달러가 4.2 마르크다. 이탈리아 625 리라다. N으로 360엔이다. 딱 기준점을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브레튼 우즈 시스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완전히 인정받게 된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미국은 꿀을 빨게 되는 거예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 체제가 시작된 71년 전까지는 금본위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이 참 일본식 한자어 번역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금기준제 요 정도 하면 되지 무슨 금본위제야. 다 일본에서 온 경제학 용어입니다. 요게 안 써있어요. 달러에는 $10 in gold coin 10달러인데 요거 가져오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 보관증 비슷하게 이렇게 금본위제가 시작이 되고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기축통화는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준 기축통화로서 N이다 유로다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이제 미국이 최강대국이야.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야. 잘 나가다가 또 오래 가지 못했어요. 월남전이 시작됐어요. 1950년대부터 2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참전을 해가지고 돈을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전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비용, 군자금을 무진장 뽑아낸 거예요. 20년을 전쟁을 하면서 쏟아 부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종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이렇게 뽑아내서 무기다, 군인들 월급이다 무진장하게 뽑아내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들이 짜증나는 거죠. 돈을 맘대로 뽑아 쓰네. 프린트기에 뽑아서 막 쓸 수 있네. 배알이 꼴리고 견제하려고 미국이 금을 그만큼 갖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서 질러봅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전에 달러, 금 보관증 비슷한 달러를 무진장 가지고 있는데 금으로 내놔 주장을 했어요. 금으로 내놔 자식들아. 그랬는데 미국이 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전쟁하면서 뽑아 써가지고 당시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우리 금 없다 미안한데 그만큼 갖고 있질 않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1972년 닉슨 쇼크. 너희들 금 못 돌려줘. 배째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1971년 12월이죠. 선진국 1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금이 없어도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쓰자. 지금 너무 급박하다. 기축통화의 위치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세계 경제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이 돼요. 미국이 금도 발행한 지폐만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야 돼. 강요를 하고 또 재수없게 시작된 게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변동 환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변동금리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그게 1971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재수없는 애들이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스미소니언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 달러, 미국의 금이 우리가 발행한 지폐보다 적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하나 있었으면 개소리 하지 마라 견제를 했을 텐데 미국밖에 없으니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동환율제로 갑자기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극심한 물가 상승,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런 게 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달러가 디자인이 바뀌어요. 아까 보여드린 달러에서는 $10 in gold coin 10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요 이랬는데 스미소니언 협정 이후에 골드로 바꿔주겠다는 게 없어지고 그냥 $10예요. 환율 변동제가 생기고 미국 달러는 금이든 이런 거 없이 우리들이 뽑는 대로 니네들이 알아서 환율 변동하고 알아서 살아남아 금본위제가 폐지된 거죠. 이거를 견제하고 싸울 강력한 세력이 없었어요. 최강대국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이것도 길지 못했어요. 몇 년 못 가요. 또 2년 후에 1973년에 세계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어떻게 된 거냐면 중동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거는 유태인들이죠. 자신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건드린 중동 국가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준 거였어요. 중동 국가들이 열받아가지고 산유국들이 암압을 해서 원유 가격을 4배로 올려버립니다. 세계에 석유 대란이 일어나고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죠. 오일 쇼크가. 그래서 또 달러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무진장 오르고 난리가 나니까 70대 이상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석유 파동 때 참 힘들었던 거 세계 경제가. 주유소에서 석유를 가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가솔린 없어요. 닉슨한테 물어보세요. 닉슨이 금 못 줘요. 금 본위제 없애고 달러는 기축통화로 가자 했는데 중동 전쟁까지 있고 개판이 된 거죠. 기축통화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2016년 5월 31일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전모가 다 드러나 있죠.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면 세계 패권을 놓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냈나. 이때 미국 외교 천재 헨리 키신저가 나타나게 되죠. 안경 쓴 분, 젊었을 때 헨리 키신저. 지금도 살아계시죠? 슈퍼맨 같이 생겼네요. 멋있어요. 이분도 유태인이에요. 헨리 키신저 하니까 번외 얘기지만 황교안 씨가 워싱턴 DC까지 가서 내가 미국의 외교 천재, 미국의 국력을 상승시킨 헨리 키신저랑 화상 통화를 했다 자랑을 했죠. 워싱턴 DC까지 갔으면 만나야지.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참 찐따 같은 느낌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 있던 김현종 차장이 빵빵한 인맥을 가지고 헨리 키신저 그냥 만나요. 영감님 일로 오세요. 같이 사진 한장 박읍시다. 김현종 차장 수준이 최고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력이 빡다업 됐어요. 완전 저질 외교를 하고 있죠. 키신저 이 양반도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천재가 많죠. 헨리 키신저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기축통화의 위치, 영국이 가지고 있던 파운드화가 미국이 전쟁 후에 강해져서 겨우 찾아왔는데 요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흔들리게 생겼으니 사우디를 가서 세계 최대 산유 국가들이 모여있는 중동의 최고 왕초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국가한테 가서 키신저가 석유를 사고 팔 때 무조건 달러로 사고 팔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초강대국 미국이 사우디 왕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우디 왕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합의를 봐요. 사우디도 돈은 많지만 전쟁 이런 걸로 좀 위험하니까 국방력이 없으니까 서로 윈윈이다. 미국은 사우디 왕실을 국방력으로 완전히 지켜주겠다. 나라 자체를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석유의 거래는 모두 달러로 하고 사우디가 얻은 수익은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게 페트로달러의 시작이에요.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 금 본위제로 시작을 했는데 금도 별로 없고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게 뽀록이 났고 반발이 심하니까 석유를 사고 팔 때 달러로 하게 하자. 시작이 되면서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이 시작된 거예요. 금 본위제가 아니라 석유 본위제. 금을 통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석유 원유를 살 때 달러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신저는 진짜 유태인들이 천재가 많아요. 엄청난 신의 한 수를 날려버린 거죠. 석유를 어떤 나라건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중동으로부터 석유 사오려면 무조건 달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어떤 나라건 석유는 필요하니까. 그게 시작이 되면서 다른 곡물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된 거였어요.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조져버리는 거예요. 중동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도 유로화로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를 거래를 하고 싶었어요. 요거를 얘기하니까 조져버린 거죠.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명분 없는 전쟁인데 명분은 있던 거예요. 지네들 차원에서는. 달러 이외의 외화로 석유 거래를 하는 애들은 조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비아의 가다피라고 있죠. 가다피. 얘도 금 본위제로 금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처참히 살해당했죠.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거나 의심을 갖거나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무참히 조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무참히 암살당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확실한 거 몰라요. 물증은 없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상당한 산유국인데 기름을 currencies other than dollars 달러 이외의 화폐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하니까 이 사람도 제거가 됐죠. 근데 의문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한겨레 신문의 과거 기사인데 차베스가 암인가 독살인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첩보원들, 간첩, 스파이들을 다 심어놨어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말 잘하는 재미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유튜브도 한 번씩 볼 것이고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은 왜 죄다 암에 걸렸나? 다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암 수술 이후에 호흡기 감염 합병증으로 숨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도 의심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미국에서는 차베스가 하루에 커피를 40잔씩이나 마셨기 때문에 암이 걸렸고 베네수엘라산 카페인에 중독돼서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시면은 우리나라 정치도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해요. 차베스가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이 사람도 좌파 대통령입니다. 림프암으로 죽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갑상선 암으로 죽고 브라질의 전 현직 대통령인 룰라도 인후암에 걸렸었고 지우마 호세프도 림프암에 걸렸었고 좌파 지도자 정치인들만 암으로 죽는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혁명가 이 사람도 수백 차례 암살 위기가 있었어요. 암살의 주체가 미국 CIA죠. 카스트로 암살 활동 열심히 했고 피델 카스트로가 좋아하는 쿠바산 시가에 독극물을 삽입하고 바다 조개로 위장한 폭탄을 설치하고 세균이 잔뜩 묻은 수영복을 선물하고
여자 공격도 합니다. 마리타 로렌츠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동원해서 독약으로 독사를 시키는 암살 시도도 있었고, 독극물을 묻힌 손수건, 만년필, 결핵균이 발라진 스쿠버 다이빙 기구, 세균을 넣은 차, 커피, 아이스크림, 다양한 소재를 동원해서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했었죠. 이런 게 좌파 정치인들에게 중남미에서 계속 있었어요. 카스트로는 암살 시도 횟수가 638차례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최소한 카스트로 암살 작전이 8번 이상은 있었다고 미국 상원에서 밝혀졌죠. 쟤네들이 밝힐 수 있는 거 8차례인데 카스트로 차원에서는 600차례 이상 있었다.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있죠. PLO의 의장.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총수 수장이죠. PLO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고 대립하고 투쟁해왔던 세력인데, 원래 예루살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였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써있는 유태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애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일으키고 평화로웠던 중동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게 한 게 이스라엘의 미국 권력이 하는 짓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독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미국에 의해서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확언은 못하지만 아라파트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 혈액 응고 장애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르몽드지 기사예요.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사망 원인이 참 이상한 거예요. 아라파트가 입원한 지 나흘 만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고 DIC라는 질병이 있어요. 하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 DIC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했는데, 르몽드에서도 프랑스 병원의 의사들이 실제 질병이 아니고 하나의 상태인데 어떤 감염이나 암 등에 의해 아라파트가 사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문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평화가 오지 못하도록 만든 게 미국 유태 정권이에요. 사실입니다.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페트로달러, 석유를 사기 위해서 무조건 달러로 써야 된다, 달러로 사고 팔아야 한다고 정해놓고 헨리 키신저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미국 달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다 죽여버리거나 정권 떨어뜨리거나 공격질을 한 게 미국의 짓이라고 저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란의 아마디네자드라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 하던 사람인데 except US dollars, 달러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모든 화폐로는 거래를 하겠다, 석유 거래하겠다 이러고 정권에서 내려오게 돼요. 차베스랑도 친했었고, 좌파 미국한테 개기고 기축통화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을 만한 기폭제가 될 사건들 일으킨 정치인들은 다 조져버린 거였죠. 이란이 2007년에 15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거는 완전 중단하겠다. 그냥 미국한테 개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세계의 평화를 무조건 깨트리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란 중동 나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미국이 더 깡패 같은 놈들이죠. 멋대로 지네들의 권력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은 다 조져버리고 전쟁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이게 다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흔들려는 세력들은 조져버리기 했던 거였죠. 이란은 아직까지도 석유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하는 거는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반미 국가로서 미국이 계속 탄압하고 있죠.